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한국과 어울리지 않다고 언급하자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쿠팡을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인접한 카타르의 미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를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시위대 사례가 중단됐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 관람을 위한 티켓 추첨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한국 경제 기초 여건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발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환율에 대해서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고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또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더했습니다. 원화는 이 발언 전까지 달러당 1,476원 선이었는데 곧바로 10원 넘게 떨어지면서 1,46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하루 전 열렸던 일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똑같이 약세인 원화 환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 등을 통해서 원화에 대한 발언을 한 사례들은 있지만 장관이 직접 발언을 한 내용을 공개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선 원화가 약해지면 한국은 수출이 유리해지지만 미국에는 무역 적자를 키우는 요소인 만큼 일종의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 협상 결과인 대미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협상에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데 현재 가치 환율이 오른다고 투자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당국이 직접 거론을 한 이상 당분간 환율 움직임을 놓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어제 연방의회에서는 한국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비판받고 있는 쿠팡을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심지어 정치적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쿠팡의 의회 로비가 먹혀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통상본부장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해외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미국 하원 청문회가 한국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쿠팡을 예로 들었습니다.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모 회사가 미국 회사인 쿠팡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다른 공화당 의원은 정치적 마녀 사냥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National Assembly continues to advance legislation that targets U.S. companies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과 로저스 임시대표를 두둔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I'm hearing from companies in my home state of Washington, like Coupang, that Korean regulators are already violating these commitments.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는 표현의 자유 훼손과 미국 테크 기업 처벌을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쿠팡 수사까지 겹치면서 비판이 더 커졌습니다. 쿠팡이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차리고 로비를 강화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미국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설득전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간극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인접한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우데이드 기지는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만여 명의 미국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국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기지에서 일부 인력을 빼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고 처형 계획도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후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답해 당장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편입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3자가 백악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으로 3자의 의견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We had what I will describe as a frank but also constructive discussion. The discussions focused on how to ensure the long-term security in Greenland. And here our perspectives continue to differ. 하지만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위급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덴마크 왕국의 영토 보전과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존중하면서도 미국의 일부 우려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덴마크 국방부는 그린란드 주변의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밝혔고 스웨덴도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 NBC 뉴스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가를 추산한 결과 한화로 약 1,000조 원이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국방부 계약업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오늘 오전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한나 나탄슨의 집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방부 계약업체 소속 시스템 관리자가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둘러싸고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계는 기자 자택을 직접 수색한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국무부는 각국의 비자 심사 절차와 이민자 복지 수혜 가능성을 재점검할 때까지 해외 공관에 해당 국가들의 이민비자 발급 업무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75개 대상국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나이지리아, 태국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공적 부조 수혜자 유입과 이민제도 악용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취소된 미국 비자가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무부는 학생 비자 약 8천 건과 범죄 이력이 있는 전문직 비자 2,500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비자 취소 건수보다 150% 증가한 수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정책 기조를 반영합니다. 내슈빌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픽스대학교 농구선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8시쯤 픽스대 2학년 안드레 벨이 65번 고속도로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벨은 친구 2명과 함께 체육관 행사 후 캠퍼스로 돌아가던 중 좌측 차선에 있던 자동차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경찰은 용의 차량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대형견이 앞유리를 뚫고 튕겨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일 새벽 12시 45분쯤 키 페닌슐라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정지 요구를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제방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차량 앞유리로 대형견이 튕겨나갔습니다. 튕겨나간 대형견과 차량 뒷좌석에 있던 소형견 등 2마리 모두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운전자는 마약 소지와 2급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유명 배우 겸 감독 티모시 버스필드가 아동 성학대 혐의로 자진 출두해 뉴멕시코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명의 아이가 드라마 더 클리닝 레이디 촬영 현장에서 버스필드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신고했으며 지난 금요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버스필드 측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접촉과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재판 전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버스필드는 지난 1991년 TV 시리즈 30something으로 에미상 최우수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가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 하락했고 S&P 500은 0.53%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 가까이 오른 반면 경기 소비재와 기술주는 1% 하락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소매 판매는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중국 세관 당국이 미국이 대중 수출을 허용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의 반입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카드 금리 상한제 논의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주도 연일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기술주에서 경기 회복에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전일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월 구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테슬라가 1% 하락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가 2026년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으로 선정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가 2026년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은 북미 자동차 전문 기자 5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독립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팰리세이드의 디자인과 안전성, 첨단 기술 그리고 가족 중심 실용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는 지난해 미국 내 판매 실적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하이브리드와 XRT 프로 등 새로운 모델의 추가가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운항을 시작하면서 터미널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제1터미널에 별도 안내 데스크를 운영하고 어깨띠를 착용한 직원들을 주요 지점에 배치해 잘못 도착한 승객들을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발 시간이 임박한 승객을 위해 터미널 간 긴급 수송 차량도 운영하며 공항 전간판과 대중교통 안내 홍보를 통해 사전 혼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인 남성이 명문 듀크대학교 여자 배구팀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듀크대학교는 16년 이상의 대학 코치 경력을 보유한 아헨김 감독을 신임 여자 배구팀 감독으로 선임해 올 시즌부터 팀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2023년 한국페퍼저축은행 배구단 감독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아메리칸 대학교 여자 배구팀 감독을 맡았었고 지난해에는 패트리어트 리그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인 1.5세 사라 박 씨가 조지아주 둘루스 시의원에서 첫 이민자 여성 시의원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는 가족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시장은 박 의원의 취임을 혁신적인 새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취임사에서 포용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둘루스시의 다양성과
한인사회 공헌을 기념했습니다. 라스베가스 한인회와 노인회가 설날을 맞아 오는 2월 7일 한인회 로비에서 설날 맞이 떡국 잔치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떡국과 함께 선물이 제공되며 고전무용 공연과 음악 무대도 마련돼 명절 분위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로 어르신들이 가족 같은 정을 느끼며 따뜻한 설날을 보내길 바라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 관람을 위한 티켓 추첨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LA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3월 18일까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추첨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자 가운데 선정된 이들은 4월부터 시작되는 첫 티켓 판매 기간에 구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반 경기 티켓 가격은 $28부터로 일반 판매는 4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에 앞서 4월 2일부터는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인 캘리포니아 남부와 오클라호마 지역 주민들에 대해 특별 사전 판매도 실시됩니다. 남가주에선 LA 카운티를 포함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이 대상이며 오클라호마에서는 오클라호마, 캐나디언, 클리블랜드 카운티 주민이 포함됩니다. 소프트볼과 카누 슬라럼 경기는 기존 시설 활용을 위해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열립니다. 네, 미국 스노보드 스타이자 한인 선수인 클로이 김이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오는 2월 동계올림픽 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클로이 김은 지난주 스위스에서 훈련 도중 넘어지며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연골인 관절순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은 SNS를 통해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전하며 회복에 집중해 2월 동계올림픽에 컨디션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2연패 금메달리스트인 클로이 김은 이미 미국 대표팀 선발을 확정한 상태로 완전히 회복할 경우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공사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달리던 열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2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남성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열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무서운 기세로 뿜어져 나옵니다. 선로를 이탈해 넘어진 객차도 있습니다. 객차 안에 갇힌 생존자를 찾는 구조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태국의 고속철도 공사장입니다. 고가 철로를 짓기 위한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공교롭게 그 아래 기존 선로를 달리던 3량짜리 열차를 덮쳤습니다. 특히 두 번째 객차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금속 구조물에 맞아 두동강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열차 승객 3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은 사망자 가운데 한국인 남성이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1명이 사망하였으며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열차는 승객 195명을 태우고 수도 방콕에서 동부 우본라 차타니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We have to investigate whether they have done this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and methods of construction or not. 새로 건설되는 고속철도는 방콕에서 태국 북동부 농카이주까지 약 600km 구간을 잇는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2028년 완공되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라오스를 거쳐 방콕까지 연결됩니다.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인프라 사업 중 한 구간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2024년 8월에도 새로 건설 중이던 철도 터널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반에 걸쳐 최후 진술을 쏟아냈는데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정을 조금 넘겨 시작한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광란의 칼춤으로 지칭하며 내란몰이 음모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계몽령 주장을 또다시 꺼내들었고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궤변까지 선보였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계엄을 막으러 나왔던 시민들을 폭도라고 말하는 등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회 마당에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도들한테 그렇게 폭행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해서 물리력 행사 안 하고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씨와 자신은 결이 다르다고 강변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군부가 하는 그거 뭐 영화 보셨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내가 옛날 무슨 하나회도 아니고. 90분 동안 이어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의 부당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했지만 국민들이 느낀 고통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끝까지 없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고 4시간 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를 넉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4시간 뒤인 어제 새벽 1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A4 8쪽짜리 결정문을 공지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주문은 피징계자 한동훈을 제명에 처한다였습니다. 윤리위는 문제가 된 6명의 당원 게시판 게시글 작성자가 특정 IP 2개를 사용했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들이 글을 올린 걸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작성 사실은 인정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비방글 작성은 당의 정상적인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 방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쓴 사실이 있는진 윤리위에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적시했고, 윤리위 구성에 대한 한 전 대표의 비판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명이 최종 확정되려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다른 해결책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신년 인사회는 제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당원들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자유통일 당으로 가! 이거 제명시킨 거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여러분,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석자들 사이 고성으로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덕담을 하고 나가세요! 누구 지시받고 왔어 지금? 일부 중진 의원들이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당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를 비롯해 불법 자금이 오갔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관련된 인사 5명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압수물 상자를 든 경찰관들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서울 대방동 자택에서 나옵니다. 증거인멸 정황 있었나요?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김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등 모두 6곳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와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포함됐습니다. 또 경찰은 김 의원 부부의 개인 금고가 있는 걸로 알려진 차남의 아파트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금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가로 세로 1m 크기의 물건을 언급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해당 금고의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구의원들이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엔 본인들 외에도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인사가 더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0년에 선거 있잖아요. 부천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 액수도 많고 그러니까. 경찰은 전직 구의원들과 김 의원 부부 등 관련자 5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 소환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며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음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대로 달러 약세는 미국도 원하는 일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달러가 강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건 한국 내 유동성 문제 그리고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경기 폭락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